안녕하세요. 우리 73년생 소띠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격과 6월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소띠분들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맡은 몫을 끝까지 해내려는 그 마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감정이나 휴식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가끔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은근히 감성적인 면도 크시죠. 숫자나 논리에는 강하지만 마음속에는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렁이기도 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작은 정성에도 크게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스타일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소띠의 끈기와 성실함은 정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에요. 한번 정한 길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시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결국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를 자연스럽게 얻으실 때가 많아요. 요즘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관계도 쉽게 바뀌는 시대에 여러분의 이런 묵직한 존재감은 큰 힘이 됩니다. 6월, 다시 한번 뭔가 해보자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한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다시 꺼내기 망설였던 계획들이 슬며시 여러분을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럽게 풀리고 혼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느꼈던 분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다가올 수 있는 달입니다. 조용히 반등의 기회가 숨어있는 6월, 이 정도면 괜찮을까? 망설여진다면 한 걸음 더 내디뎌도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운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들어 여기저기 불편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깨나 등이 뻐근하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까지 당기는 증상, 혹시 있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자세,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긴장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번 6월은 특히 상체 쪽이 취약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찬 바람이 어깨와 허리를 더 굳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책임감과 인내심이 이런 통증을 더 오래 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는 내 몸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오래 앉아 계신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특히 어깨를 크게 돌려주는 동작이나 허리 주변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잠시 미뤄두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다리 힘으로 드는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또 소화기보다는 등과 관련된 질환이 들어올 수 있으니 등이 당기거나 몸이 무겁다 싶으면 너무 참지 마시고 조기에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찜질이나 도수 치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6월 건강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인 날은 6월 4일, 11일, 18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한 활동을 계획해보셔도 좋아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은 6월 7일과 23일입니다. 이날에는 무리한 이동이나 무거운 물건 운반,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일정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언어입니다. 이제는 내 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후반부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회복세로 돌아서니
초반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중에는 한결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이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 이번 6월에는 꼭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6월의 인간관계운은 한마디로 관계의 속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묵묵하게 옆자리를 지켜주는 스타일이죠.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분은 왜 항상 조용할까? 뭔가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감정 표현이 서툴 뿐 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들이에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세대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괜히 부담 주면 어쩌나, 말 꺼냈다가 실수하면 어쩌나 고민이 많으시죠. 6월에는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반응이나 무뚝뚝한 모습이 부각되어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띠 여러분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싶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감정선이 얇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 작은 말실수도 의외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같은 일반화보다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했나 봐 하는 식의 자기 표현이 훨씬 관계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나 동료와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말은 안 해도 알아야지 하는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친절하게 의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나빠진 게 아니라 서로의 생활이 바빠진 탓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6월 중 대인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한 날짜는 6월 6일, 13일, 21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선이 예민해져서 평소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도 뾰족하게 들릴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이 날짜만 피하시면 좋아요. 반면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날은 6월 3일, 12일, 18일입니다. 이때는 오해가 풀리거나 멀어졌던 인연과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띠로 보면 이번 6월에 73년생 소띠와 궁합이 잘 맞는 띠는 뱀띠와 닭띠입니다. 이 두 띠는 여러분과 대화의 결이 잘 맞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받기에도 딱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뱀띠와는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고 닭띠와는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상극의 기운이 들어오는 띠는 말띠와 개띠입니다. 말띠와는 감정의 속도가 다르고 개띠와는 사소한 오해나 감정의 충돌이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시기를 미리 알고 그때만큼은 반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제 이동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5년 6월의 이동운은 한마디로 움직일수록 기운이 살아나는 달입니다. 다만 아무 방향이나 무작정 움직이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준비된 움직임이 되어야 좋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반을 넘어서며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들, 가게를 옮겨야 하나, 이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여행을 통해 잠깐 머리를 식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 수 있어요. 이동의 좋은 방향은 동쪽과 북쪽입니다. 특히 동쪽은 금전과 연결되는 기운이 강해서 금전운 회복을 바라는 분이라면 동쪽 방향에 관련된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사를 하신다면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고 사업장을 확장하신다면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길합니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쪽 방향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고 컨디션도 회복되실 거예요. 길한 날짜는 6월 6일, 14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새로운 공간을 찾거나 이사를 위한 계약을 맺기에 좋고 출장이나 여행, 중요한 자리를 이동하는 데도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9일, 18일, 28일입니다. 이날은 특히 교통사고나 길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 혹은 이동 중에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그날은 가까운 곳에 머무르거나 큰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번 6월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길보다 새롭게 알게 된 루트의 행운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늘 다니던 병원을 벗어나 새로운 병원에 들렀는데 치료 반응이 좋다거나 알고 지내던 중개사보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더 좋은 부동산 조건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낯선 기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동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실망도 커질 수 있으니 이번 6월은 극단적인 기대보다는 한 걸음 옮기면 거기서 다시 좋은 소식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6월 이동운은 움직이면 기회가 보인다. 그러나 방향과 날짜를 잘 골라야 한다는 달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움직여야 진짜 이동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기운 좋은 날과 방향에 맞춰 여러분의 삶에 한번 바람을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띠의 묵직함에 바람 한 줄기가 더해진다면 여름의 시작은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월의 재물운은 조심하되 기회도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실속을 중시하고 허투루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소띠분들, 돈을 벌 때보다도 지키는 것에 더 민감하신 경향이 있으시죠.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쩌나, 믿고 맡겼다가 낭패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6월은 그런 조심성 덕분에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한편, 너무 지나친 경계심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양날의 칼 같은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해서 누군가 요즘 여긴 호재가 많다더라라고 말을 꺼낸다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가만히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건 남 얘기지. 나는 그런 운명 아닌 거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6월엔 이렇게 안 하던 생각, 안 하던 흐름이 자꾸 옆에서 툭툭 건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금, 부동산, 가게 임대 같은 재테크 이야기나 유혹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를 잘 걸러야 해요. 사주 흐름상 이번 6월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이나 업무 분장 변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이거 누가 봐도 나한테 손해인데 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처럼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입지를 바꿔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구조를 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직관력보다는 꾸준함과 안정감이 장점인 분들이라 변화 앞에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6월은 그 본능을 살짝 내려놓고 일단 들어는 보자는 태도가 생각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나 파트너십 변화에 주의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오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상황이어도 한 번쯤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필요해요. 냉정하게 계산하되 감정적으로 끊어내지는 말 것,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오케이 하지도 마세요. 이게 6월 재물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손재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심스러운 날짜는 6월 8일, 17일, 26일입니다. 이날에는 금전 거래, 투자 결정, 충동 구매는 꼭 피해 주세요. 반대로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짜는 6월 3일, 14일, 22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가벼운 금전 운용, 장보기, 혹은 중요한 계약일로 삼으면 좋겠어요. 소띠 여러분의 성격이 이 시기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소띠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6월에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 오히려 재물운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건 한 번에 큰 돈을 움직이기보다는 작은 돈을 여러 번 테스트해보는 식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도 먼저 사지 말고 발품을 열흘 이상 팔아보시고 투자도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접근하는 게 맞는 흐름입니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6월에는 작은 돈이지만 쏠쏠한 수익이 따르는 구조도 들어와 있어요. 오래된 적금, 예금의 만기라든가 우연히 받은 쿠폰, 현금성 혜택, 혹은 가족으로부터 돌아오는 금전적 도움,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별거 아닌 돈이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속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번 6월에는 크게 한 방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맛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살리면 하반기에는 훨씬 더 크고 굳건한 재물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판을 넓혀보는 시기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6월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숨어 있으니 그 기회를 잘 발견해내는 눈을 여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나도 한 번쯤은 인생 뒤집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자주 드시나요? 이번 6월 여러분의 사주 흐름과 기운을 보면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행운이 아주 슬쩍, 살금살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행운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붙잡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신중하신 편이라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6월에는 그런 조심스러운 성격을 살짝 내려놓고 한 번쯤은 해볼까? 하는 가벼운 시도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월의 특징 중 하나는 기운이 분산되지만 잘 모으면 집중적으로 터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면 흘려보낼 수 있는 운이 많아지는데 그중 하나라도 금전운과 연결될 때 그게 로또처럼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73년생 분들은 이번 달 들어 금의 기운이 유독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물보다는 숫자나 금전적 선택을 통한 일시적인 횡재운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즉, 로또 같은 번호를 고르는 행운이 여러분에게 슬쩍 다가오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직감을 조금 믿어보세요. 6월에는 소띠분들의 오행 흐름에서 직감력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매장 앞에 섰을 때, 혹은 번호를 고를 때, 문득 눈에 들어오는 숫자, 왠지 끌리는 느낌, 바로 그게 이번 달에는 제법 유효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대화 중에 튀어나온 단어, 생일, 주소, 전화번호 속 숫자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아요. 말 한마디에서 나온 숫자가 이번 6월의 행운 번호로 연결되는 구조도 강합니다. 이번 6월, 73년생 소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4, 20일입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73년생 소띠 여러분, 이번 6월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운이 좋은 달일 수 있습니다. 그 운을 너무 쥐고 끌어오려 하지 마시고, 조금은 느슨하게, 하지만 놓치지 않을 만큼의 집중력으로 가볍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큰 욕심보다는 재미삼아, 하지만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만한 달입니다. 이번 6월, 여러분의 손끝에서 반짝이는 숫자 조합이 탄생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6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로 이번 6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색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6월에는 노란색과 짙은 감청색이 금전 기운을 꽤나 강하게 끌어오는 조합입니다. 노란색은 원래부터 재물의 문을 여는 색으로 불리지만 6월의 오행 흐름과도 잘 맞아 소띠 여러분께 특히 좋은 기운을 더해줍니다. 아침에 노란색 티셔츠나 손수건 하나 챙겨서 외출해보세요. 꼭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갑 안에 노란 포스트잇 하나 넣어두는 것도 좋아요. 감청색은 침착함과 판단력을 강화해주는 색인데 이번 6월에는 특히 지출을 줄이고 돈을 머무르게 하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지갑을 새로 바꾸고 싶었다면 감청색 계열의 지갑을 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재물운을 부르는 소품으로는 작은 종이나 청명한 유리 소재가 들어간 아이템이 잘 맞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유리 오브제를 하나 두거나 현관 쪽에 작고 예쁜 풍경을 달아두는 것도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혹은 휴대폰 배경화면에 밝은 노란빛이 감도는 그만한 빛나는 풍경 사진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하루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나만의 작은 비밀처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기운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방법이 가장 오래가는 재물운 관리 비결이랍니다. 운은 고요히 다가올 때가 많으니까요. 이번 6월, 작지만 정성스러운 실천이 여러분께 큰 복으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